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우선 지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마지막 지문으로 실려 있던 작품이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목에 사용되고 있는 대장간이라는 곳은 지금은 거의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민속촌이나 특별한 어떤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될 텐데, 그런 대장간에 무슨 유혹을 한다. 마치 사람처럼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유혹한다. 이런 제목 사실 알쏭달쏭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미리 들여다보지 않은 친구들은 제목만 보고는 도통 어떤 시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차츰 알아가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시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의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 자, 그렇습니다. 김광규 시인은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우리 사회의 단면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어떤 화려한 시어나 식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상행, 묘비명,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아래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많은 시작품들을 이제 선보인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할 점들 항상 이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어나 식구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읽을 동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학습지 시를 같이 따라 읽으면서 앞서 감상시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장간의 유혹, 김광규.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시를 읽고 난 첫 느낌, 물론 우리가 시험에서 모의고사 시험에서 미리 본 적이 있는 작품이지만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처음 읽고 난 느낌, 시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번씩 이제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시어나 구조는 무엇인지, 눈으로 보이는 시의 표면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은 만큼 그 학습지 빈 공간에 적어 놓는 것도 좋은 이제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찾은 것이 있다면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것과 찾은 것이 어떤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 이제 파트별로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건 바로 플라스틱 물건이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했으니까 일단 수사법은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이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것은 1행부터 4행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량 생산되는 물건이고 또 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해서 이 플라스틱 물건은 다시 정리하면 의미 없는 존재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의미 없는 존재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은 비록 좀 낡더라도 우리가 그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스틱 물건들은 보통 그러지 않고 용도가 닿으면 쉽게 버려지는 뭐 그런 이제 상태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화자가 본인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부정적인 어떤 이제 비유의 대상이니까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자,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어떤 심정이에요? 무가치한 삶에 대한 거부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무가치한 삶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가만히 이제 작품 전체로 들여다보니까 꽤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5번 이제 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가 반복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뭐뭐 하고 싶다는 소망이죠. 그걸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화자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을까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버스에서 이제 내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 아파트는 뭐 특정 이제 실제 브랜드 아파트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냥 상징적인 어떤 산업화의 상징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화의 산물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자,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홍은동 사거리라는 이제 표현이죠. 요거는 실제 지명이야.
실제 지역명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제 효과가 있을까요? 자, 구체적인 실제 지명을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사실 작품의 어떤 이야기가 사실성을 이제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사라진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다. 털보네 대장간인데 그 화자는 그 털보네 대장간에 찾아가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가 또 사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털보네 대장간이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이라도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화자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었어요. 플라스틱 물건은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를 뜻하는 거였었는데 그런 어떤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곳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진 곳이 되겠지.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지고 산업화의 산물로 그 자리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으니 현대아파트와 털보네 대장간은 대조를 이루는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다음 페이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의 첫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대장간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달구고 별이고 숫돌에 갈고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일일이 이제 떠올릴 수는 없더라도 지금 플라스틱 물건 만드는 과정에 비해서는 훨씬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플라스틱 물건을 만드는 것과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 결과물 바로 무쇠낫입니다. 그래서 무쇠낫은 우선적으로 플라스틱 물건과 대비를 이루겠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면 플라스틱 물건이 의미 없는 존재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치 있는 것, 뭐 의미 있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그 전에처럼 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수사법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꼬부랑 호미도 앞서 등장했던 무쇠낫과 동일한 이제 의미의 시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쇠낫이나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리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진을 흘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대장간 벽. 대장간 벽에 걸리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화자가 바라고 있을까요? 자, 바로 우리는 여기에 대장간 벽의 의미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제 만들어진 물건들, 그것이 대장간 벽에 걸리면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내용.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화자가 마치 자기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 뭐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직지사 해우소라는 일종의 이제 성찰의 공간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볼일을 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역시나 자신의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뭐 똥덩이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무가치한 것, 의미 없는 것, 뭐 플라스틱 물건과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화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딘가는 앞서 언급됐던 대장간 벽과 마찬가지겠죠. 꼭 대장간 벽이 아니라도 선생님이 글씨를 반대로 썼네요. 잠시만요. 꼭 대장간 벽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도 뭐뭐 하고 싶다라고 소망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진정한 삶에 대한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해서 무가치한 어떤 존재, 의미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가치를 인정받는 개성적인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 본문 밑에 있는 이제 작품 정리 내용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정리 부분입니다. 시적 화자는 당연히 나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시적 화자의 상황, 나의 상황은 자신을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우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무가치한 삶을 반성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네 번째는 작품의 시상전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1행부터 25행까지 단연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지만 우리는 크게 1행부터 6행, 7행부터 9행, 10행부터 18행, 마지막으로 19행부터 25행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행부터 6행에서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서 7행부터 9행은 버스에서 내린 화자가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행부터 18행에 걸쳐서는 화자가 개성있고 가치있게 단련된 무쇠낙과 호미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9행부터 25행에서는 똥덩이처럼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재 및 공간의 의미 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시우새, 무쇠낫, 호미 이런 것들은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대상으로 다가오는 소재들이죠. 편의적이고 이례적인 가치에 매몰된 삶을 플라스틱 물건이나 똥덩이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열정이 녹아있는 진정한 삶을 시우새나 무쇠낫, 호미 같은 소재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현대아파트,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의미부여만 하고 넘어갔던 그 현대아파트와 대비를 이뤘던 털보네 대장간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사라진 현대문명을 상징, 도시화된 산업사의 산물로서 이제 현대아파트가 사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털보네 대장간은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존재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현대아파트와 털보네 대장간,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졌으니 대비대조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작품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선 개성과 열정이 살아있는 가치 있는 삶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상의 특징 3가지는 우리가 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2학년 교무실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